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예술융합 콘텐츠 융합전공의 소속 윤종욱 교수입니다.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음향 제작 그리고 음악 전체 음악과에서 그 수업도 하고요. 그리고 융합예술대학교라고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음향 제작에 관련된 그래서 음향학 그리고 믹싱 마스터링 그리고 프로듀싱 이런 수업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음향 전공이라는 게 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작곡자들, 편곡자들, 가수, 연주자는 쉽게들 알고 계시는데 음향 전공자 하면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그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오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음향 전공이라는 것을 사실 지금 여기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친근한 거는 녹음하는 녹음 엔지니어 또는 사운드 디자이너 그래서 게임이나 영화 같은데 효과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음악을 제작하면서 녹음을 한 후에 보통 믹싱을 하거나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음악이나 영화, 게임 음악 이런 것에 들어가는 그 직업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연 때 라이브 사운드 엔지니어라고 해서 똑같은 분야예요. 그래 사용하는 기기도 똑같고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도 똑같고 환경만 다르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링 엔지니어라고 음반을 제작을 하고 마지막에 다듬는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음악, 영화 음악 아니면 게임에 들어가는 음악, 공연장에서 쓰는 공연할 때 그 음악 콘서트, 이벤트 이런 거 할 때 음향 엔지니어들이 음향 전공자들이 하는 일들 다들 음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악기 소리들을 보통 이제 편곡을 하고 작곡을 하고 편곡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소리들을 이제 프로덕션 과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프로덕션 과정인데 그 작곡이 끝나고 편곡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어떤 소리들을 이 음악에 적용을 할 건지 적합한 소리를 판단을 하고 적합한 소리를 만들어서 그 음악에 딱 맞는 그런 소리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보통 이제 음향 전공자들이 하는데요. 편곡이 끝나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때 그 악기의 음색, 악기가 얼마나 잘 연주되고 있는지 등등등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녹음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악기들을 이렇게 쭉 녹음을 하죠. 악기가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10번 녹음을 해서 10가지의 악기를 녹음을 해서 그 소리들을 잘 다듬는 작업, 밸런스를 잡는다고 하기도 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들, 소리를 조화롭게 하는 과정이 여기 보시는 믹싱 과정이에요. 그래서 녹음 엔지니어는 녹음에 좀 특화된 직업, 그리고 믹싱 엔지니어는 그 녹음된 후에 그 믹싱된 것을 잘 다듬고 이쁘게 조화롭게 해서 여러분이 음악을 듣는 그 상태까지 만드는 것이 이제 믹싱 엔지니어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도 마지막에 광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마지막 마무리 작업, 조금 티가 있다든지, 흠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작업이 이제 보통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이 보통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음악 작업에는, 녹음, 믹싱, 마스터링, 이런 순서대로 음악을 제작을 하고요. 사운드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음악 작업 외에, 영화의 어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 차가 달리는 소리, 아니면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 이런 등등등의 소리들을 만들어서
그 영화에다가 넣거나 게임에다가 넣거나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하는데요. 그 사운드 디자이너나 믹싱 엔지니어, 녹음 엔지니어,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은 똑같아요. 음향에 대한 지식은. 그리고 라이브 공연할 때 그 공연장에서 실질적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무대의 소리를 관중에게 전달하는 것도 똑같은 기술을 사용을 하면서 하는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리를 다듬는 작업을 한다. 소리를 저장하고 그 저장한 소리를 다듬어서 음악처럼 아니면 영화처럼 아니면 라이브 공연처럼 이런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좋은 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음향 전공자들이 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윗단계로 가면 음향 전공자에서 음악 그 프로듀서 쪽으로 이렇게 좀 경력이 쌓이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음악 프로듀서는 전반적으로 곡이 작곡되면서부터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죠. 단원들을 모아놓고 연습을 하고 연습이 끝나면 공연을 하고 이 모든 책임을 지는 지휘자처럼 음악에서도 프로듀서가 그런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보면 음향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음악 프로듀서로 이렇게 그 경력을 쌓고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서 이제 보통 직업 그 일하는 환경을 들여다보면 음악 프로덕션 팀에 들어가서 작곡가, 연주자, 편곡자 이런 사람들하고 팀이 돼서 그 팀의 일원으로 음악 제작을 계속 한다든지 영화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낸다든지 드라마에 들어가는 음악들이나 효과음들을 만들어내서 그 완성품까지 도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 다큐, 그리고 광고,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일을 하시고, 요즘 제일 핫한 게 이제 게임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게임 쪽에 들어가서도 이런 사운드 디자이너나 이런 음향 전공자들이 그쪽에 가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당연히 라이브 공연이겠죠. 라이브 공연에서 각종 조그만 행사도 있을 거고, 뮤지컬? 이런 데서 아주 전속으로 해서 1년 내내 똑같은 뮤지컬을 계속 그 공연을 하면서 거기에 음향을 책임지고, 그 소리를 관중들에게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극장에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직업군이라고 봐도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접할 수 있는 모든 문화 컨텐츠 중에서 소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음향 전공이 어디에선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향 전공자들이 저희 제자가 거의 100% 취업률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영화 쪽으로 가서 작업하는 친구들, 아니면 게임 쪽으로 가서 작업하는 친구들, 음악 제작 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 친구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작곡자들,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래서 가수들을 데리고 있는 큰 회사들도 이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도 음향 전공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직접 제작도 하고, 거기 꼭 제작 쪽이 아니라 A&R 쪽으로 그래서 그 곡이나 아티스트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었다. 어디 드라마에 음악이 나왔다. 드라마에서 어떤 대사가 들렸다. 라디오 방송, TV 방송, 무슨 영화. 무조건 소리, 음악 다 들어있는 것이면 음향 전공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넓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큰 대형 녹음실이나
개인적인 녹음실을 운영하면서 뭐 음악 제작하는 일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대형 녹음실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계속 일 들어오는 것을 매일매일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음악 쪽에만 그런 게 있느냐? 뭐 그래서 그것 외에 뭐 음악을 소리를 다듬기 위해 필요한 음향 기기들을 뭐 제작한다든지 그런 음향에 쓰이는 소리들을 만들어서 소리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가상악기라든지 뭐 이런 것에 소리 원소스를 만드는 직업도 있어요. 음악을 제작하기 전 단계에 음악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음악 단계에서 음악을 제작할 때 필요한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해도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환경을 또 디자인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스튜디오를 디자인해 준다든지 뭐 극장을 디자인한다든지 콘서트 홀을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내 음향학 쪽으로 들어가시면 아예 음향 기기를 개발하고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향 전공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제작뿐만 아니라 실내 음향학 이쪽 분야도 있다는 것. 그래서 직업명으로 제가 방금 실내 음향 전문가라고 방금 켜드렸는데요. 이분들은 뭐 약간 물리, 전기 이런 것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리를 다루는 공간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냥 숫자로 계산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향학 쪽으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건축에도 음향학이 있고 진동 건축 쪽에서는 이제 뭐 외부 소리를 차단한다든지 진동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건물을 짓는 곳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실내 음향학은 건축 건물보다는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 공간 안에서 그 공간을 형성하는 게 이제 실내 음향학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뭐 공연장을 디자인한다든지 극장을 만든다든지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항공기 기 조정석에 들어가 있는 곳의 소리를 이제 외부 소리를 차단해서 조용하게 만든다든지 뭐 차 안에 음향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모든 공간도 다 음향 전공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클래식 쪽에 보면 클래식 쪽에서는 악기 소리를 하나씩 녹음하기보다는 공연장에 있는 상태에서 그 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음반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또 음향 이런 직업명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영국에서 원래 톤 마스터라고 저런 트레이드마크를 이제 등록을 했는데 저 톤 마스터의 그 과정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독일입니다. 독일의 이제 톤 마이스터라고 해서 거기서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전문으로 녹음하고 음반을 제작하는 이런 사람들을 톤 마스터 또는 톤 메이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생소하지만 음향과학수사대 오디오 포렌직이라고 해서 CCTV에서 어떤 소리가 이렇게 녹음이 됐어요. 범죄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이 소리가 어떤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시가 됐는데 이 소리를 편집을 했는지 편집을 안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일반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음향 전공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편집이 됐다 안 됐다를 판가름하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리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법정에서 그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직업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경찰서마다 음향 전공자들이 음향 과학 수사대의 일원으로 일하는 직업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오른쪽 상단에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점점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고 반복적인 것들은 거의 다 기계가 이제 대체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복적인 것들에서 유일하게 음향 전공자들이 직업군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게 이 어떤 제작을 하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소리가 계속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인간이 가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 작업을 할 때 미적 가치를 결정해야 될 때, 판단해야 될 때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음향 전공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미래 쪽으로도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어떤 진로의 방향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AI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직업군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저도 아직 모르는 분야가. 그리고 여기에 뭐 음향 전공자들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분야가 있구나. 여기에서 더 발전할 수도 있구나. 아주 크게 보면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소리, 음악 모든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음향 전공자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전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리라는 거는 우리 오감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각적으로 어떤 미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소리 쪽으로 우리 청각으로 미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봐도 그냥 엔지니어라고 처음에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서 그렇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엔지니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전에는 기계를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직업군을 엔지니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하는 일이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 창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이름으로 지금 거의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도 쓰고 프로듀서라는 말도 쓰고 믹싱 엔지니어라는 말도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제 믹싱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 직업명도 바뀌고 있습니다. 상당히 창의적인 그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잘하면 내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같은 음악의 프로듀서가 되는 그 책임자가 되는 이런 그 중요한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제가 그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적성 검사를 보시고 내가 음악을 듣고 샤워하는데 뭐 음악을 내가 흥얼거린다. 음악을 들으면서 뭐 공부를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본다든지, 음악이 나오면 이렇게 뭐 두들긴다든지, 춤을 추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 분들이 아마 제 지금 동영상을 보시게 될 거고, 그런 적성 검사를 거치신 분이 제가 보실 텐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음악 쪽, 소리 쪽, 이런 공간을 디자인하는 그런 그 설계 쪽, 이런 실내 설계, 실내 디자인, 음향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이 전공을 선택하고 후회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일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행복한 그 직업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세종대학교에서도 그런 그 음향 학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에게 연락을 하신다든지 해서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음향 전공자, 음향 소리에 관련된 그 직업군을 잠시 소개를 드렸고요. 앞으로 자주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향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